자, 낙찰 받기 전에 그 법원 가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매달려서 지금 좀 알아봐줘서 막 이러면 아줌마가 낙찰 받고 와. 막 이래요. 받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막 와가지고 아줌마 이거 얼마 받아줄 거야. 막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줌마들은 낙찰 받은 사람만 엄청 좋아해요. 진짜로.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사실은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그죠? 예, 첫날이어가지고, 저도 좀 괜히 마음이 막 두근두근 막 이래가지고, 하나도 안 쪼는 성격인데 쫄았어요. 조금 쫄았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예, 재미있는데, Q&A 시간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어느 분부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만 물어보세요. 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몇 킬로 나가냐,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제발. 예. 예, 물어보세요.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그 건건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대출 받을 때는 이제 뭐 대출 총량을 따져서 네. 대출을 주고 안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락 같은 경우 경락이래요. 이거 그 같은 경우는 건건이 받았을 때 그거를 경매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방법이 좀 사실은 매매와 경매가 방법이 다를 뿐이죠. 대출의 기준이나 이제 뭐 세금의 기준이나 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량을 봐요. 경매도. 예,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이 사람이 이자를 잘 낼 수 있느냐 이거를 제일 먼저 보는 거거든요. 네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많으면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라 경매도 사실은 따져요. 그래서 낙찰받는 건건이를 다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서 한 건을 낙찰을 받고 요 한 건을 임대를 놓고 마무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시 돈이 생긴 걸 가지고 다시 해야죠. 네, 그 지름길이 있어요. 경매에서. 대출을 정리하면서 그 텀이 좀 있어야죠. 일단 먼저 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순리대로 하셔야지 이제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순리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막 하면 좋지만 예, 한 6개월 정도의 텀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6개월씩 끊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요? 그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대출받은 것도 원리금 분할상환. 네, 똑같아요. 예, 예. 경매라고 해서 매매로 사시는 거하고 별 다를 건 없어요. 취득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예, 대출이나, 세금 문제나 이런 거는 매매로 사시는 기준하고 똑같다.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경매가 대출을 조금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내가 보통은 한두 군데 은행을 알아보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치만 이제 경매는 여러분들 법원에 이제 한번 이제 가보실 일이 생겨서 가보시면 낙찰을 받고 나면 막 그 벌떼같이 아줌마들이 막 몰려와. 그분들이 뭘 하냐면 명함을 막 줘요. 거기에 보면은 뭐 신협이든 뭐 아니면 농협이든 단위농협이든 아니면은 뭐 산림청이든 막 이렇게 돈이 있는 곳에서 새마을금고든 대출을 해주는 곳이 굉장히 좀 여러 군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뭐 이율이 조금 비싸지만 대출을 뭐 더 많이 해주는 데도 있고 자금을 대주는 곳이 약간 조금 더 폭이 넓다, 경매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낙찰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좀 돈이 모자란다 하면 조금 더 폭넓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있어서 경매가 조금 내가 시드머니가 좀 부족해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경매 받기 전에 그럼 대출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아, 경매를 낙찰받기 전에 대출을 꼭 필히 알아보셔야죠. 내가 이제 임장도 가보고 너무 그 물건을 꼭 낙찰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신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엔 점수로 하죠. 등급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80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한 5등급 정도로 보거든요. 옛날에 등급제로 봤을 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대출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뭐 200에서 300 정도 버신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 5억 정도짜리를 낙찰을 받으실 때는 80%까지도 대출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하실 때는. 한 6억 밑에? 예, 6억 미만? 요 정도 하시면.
그래서 이거를 미리 내 신용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 자, 낙찰 받기 전에 그 법원 가가지고 아줌마들한테 매달려서 지금 좀 알아봐줘서 막 이러면 아줌마가 낙찰 받고 와 막 이래요. 받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막 와가지고 아줌마 이거 얼마 받아줄 거야 막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줌마들이 엄청 귀찮아해요. 아줌마들은 낙찰 받은 사람만 엄청 좋아해요. 진짜로. 낙찰 받은 사람만 아주 그냥 환장을 하고 달라들어 그냥. 근데 받기 전에는 어디 가서 알아보시냐면 은행에 가서 알아보시면 돼요. 본인이 그 월급이나 이런 거 들어오시는 거래처 있죠? 거기 가서 아 내가 경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매매가로 한 낙찰 받을 걸 예상해서 한 6억대 어디 아파트를 매매로 하려고 하는데 제 신용 정도로 얼마 정도 대출이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예, 대충은 대답을 해줘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 플러스 시켜서 경매로 하면 요 정도는 대출이 나오겠구나.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는 은행 가서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시는 게 아주 편리하실 거예요. 그러기 낙찰 받기 전에는 아줌마들 붙잡고 물어봐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요. 내 신용을 관리하는 은행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죠.